그래요, 진짜. 그래서 꿈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는 1조 원의 부자가 될 거래. 네. 그러면 1조 원의 부자가 될 정도면 막 한 30년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3개월도 안 돼서 자포자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1조 원의 부자가 되기에는 중간 단계가 없어서,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거야, 해볼 거야 했는데 그게 할 수 있을 거야 이 기분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실력의 과정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1조 원의 부자가 될 거야도 1억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그죠. 1억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행동을 쪼개서 사실 목표는 이 행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그죠. 그거도 헷갈리고 뭐냐면 사람들이 운이랑 실력을 몰라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확 명확하게 와닿을 수 있는 게 양궁. 양궁은 우리나라 진짜 잘하거든요. 양궁은 실력이에요. 쏘는 거. 활 쏘는 거 실력이에요. 근데 금메달 따는 건 운이야. 내가 부상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맞아. 뭐 못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양궁은 우리가 한 가지만 해야 돼요. 그거 실력을 키우는 건 그거 하나만 계속 한다는 얘기. 근데 그렇다고 내가 대회를 한 종류만 나가는 거는 확률의 영역에서 실력의 방식을 쓰는 거예요. 한 대회만 나갈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 대회를 여러 번 나가는 데는 대회 참가 신청서를 쓰는데 우리가 어떤 기술이 양궁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죠? 참가 신청서를 쓰는 맞아요. 그거는. 그럼 금메달을 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금메달 선까지의 실력을 키웠다면 많은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그 방식인 거죠. 그런데 대회에 많이 참여한다는 건 확률 세계의 방식인 거고 양궁의 실력을 키우는 거는 실력 세계의 방식인 거예요. 이 두 개는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실력 세계에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 분야에서 내가 여러 가지를 해. 미용실도 했다가 뭐 붕어빵도 했다가 아니면 뭐 인테리어도 했다가 뭐도 했다 뭐 계속 실력 세계에서 계속 헤매고 있어. 이러면 실력이 쌓이질 않죠. 반대로 내가 글쓰기라는 실력에 하나만 집중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블로그에도 올려봤다가 아니면 책으로도 내봤다가 뭐 이렇게 해. 그러면 그 하나의 맥락에서 여러 번 시도하는 건 확률에 대한 거지만 실력이 쌓이지 않는 그냥 계속 다시 맨땅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되면 그건 운이지만 성공을 지속하면 실력이다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피디님 책을 보고 운도 실력이라는 말에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까 그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률 세계에서 실력을 높일 방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두 개가 다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라는 건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실력과 운이 섞여 있다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고 맞아. 이거를 발라내서 이거는 운의 영역이고 여기서는 내가 빈도수를 늘려야 되고 실력의 영역에는 그러니까 운이 필요한 영역에다가 돈과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실력이 필요한 영역에는 돈과 시간을 넣어야 돼. 그건 쌓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두 개가 대부분 프로젝트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못 하는데 이 영역에서 우리가 뭘 학습할 수 있느냐를 발라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유튜브 하기 이거는 운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근데 편집 속도를 줄이는 거 이거는 실력이죠. 그러면 편집 속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투입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유튜브 업로드를 여러 개 하는 거 이거는 실력은 아니야. 만약에 올릴 영상만 있으면 이거 업로드하는 거는 신입사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 거는 확률의 영역이에요. 어떤 시간대에 몇 시에 올리고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분명히 확률의 영역이잖아요. 그런 확률의 영역이랑 이 실력의 영역을 완전히 구분해서 이거를 쪼개야 돼.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확률의 영역은 쉬워요. 그러니까 초보자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저희는 이제 회사를 하니까 유튜브 관련된 회사를 하니까 실력의 영역에는 경력 직원이나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쓰고 확률의 영역에는 인턴이나 신입들을 쓴단 말이에요. 확률의 영역은 실력이 쌓이지 않으니까 누가 해도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인생은 다 운이야. 유튜브 다 운이야. 두 개 섞여 있으니까. 절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섞여 있고 이걸 발라낸 다음에 실력의 영역이 아닌 확률의 영역에서는 투입되는 비용을 낮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6면체가 있잖아요. 6면체를 던져가지고 6이 나오면 승리하는 게임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게임을 한 번만 하면 6분의 1 확률이에요. 근데 내가 그 게임을 100번 할 수 있다면 6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운과 실력의 성공방 정식이라는 그 마이크 모브신 님이 쓴 책에 있어요. 그거를 제가 삶으로 가져온 거죠. 그거 원래 투자에 관한 얘기인데. 근데 거기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억지로 질 수 있으면 실력인 거고 억지로 질 수 없다면 그거는 운이다. 제 애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희 애기가 가위바위보를 너무 좋아해요. 그거 어디서 배웠나 봐요. 근데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나는 져주고 싶은데 내가 이기는 거야. 맞아.
있죠. 그런데. 가위바위보 져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해주면 져주는지 또 알아. 그 져주는 거냐 정정당당 정정당당하게 하면은 내가 이길 확률이 존재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확률의 영역을 우리가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공부해요. 로또를 공부하는 사람처럼. 로또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을 바쳐가지고. 확률 영역에서. 실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만약에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아주 미미하게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주 미미한 거를 하느니 실력의 영역이 100%인 거에다가 내가 돈과 시간 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거를 쪼개지 않으면 인생이 거의 뭐 파탄날 수도 있죠. 왜냐면 실력의 영역은 저건 실력인데 시간 늦는 대로 올라가는 영역인데 거기다 대고 제 운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확률의 영역에 있는 데서는 내가 막 시간이랑 노력 투입해가지고 그 미미한 뭔가를 올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 두 개가 완전히 인생이 꼬이는 거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확률의 영역에는 별로 투자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냥 낮은 단가로 그냥 많이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는 거고,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거 하는 거고, 실력의 영역에서는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투입하고, 이거 투입하는 방향만 맞춰도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PD님, 주PD님 그럼 인생에서 어떤 것이 운이었고 어떤 것이 실력이었나요? 저는 이거 같아요. 촬영할 수 있는 기술, 편집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그거를 편집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손이 빨리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다 실력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원고를 작성하는 방식, 로직, 그 다음에 그거를 직원한테 가르치는 거, 이거 다 실력이에요. 근데 어떤 게 운이었냐면 제가 여러 플랫폼을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했고, 네이버 TV도 했고, 블로그도 했고, 카카오 TV도 했고, 뭐 다 했어요. 그거는 운이죠. 그 중에 유튜브가 갑자기 국내에서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 운이에요. 왜? 내가 여러 플랫폼에 비용이 낮게 뿌려놨으니까. 그거는 운이죠. 두 번째, 거기에 심지어 코로나 때 이게 그 유튜브가 타고 있는 거에 불이 붙은 거, 그거 뭐예요? 그거 완전 운이에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은 양이었을 때, 그때 나에게만 코로나로 트래픽이 늘어난 게 아닌데 같은 양이었을 때 내 걸 클릭하게 만드는 거, 높은 클릭률을 만드는 거, 그건 실력이죠. 그런 것들로 실력과 운을 다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은 저랑 똑같은 사람을 여러 명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맞아.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중에 누군가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에서 끝나겠지만 대부분 이 슈퍼노멀에서 끝나요. 어떤 방법을 다 안다 그래도 엄청나게 진짜 뛰어난 성과를 뽑아내는 그 아웃라이어가 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이 슈퍼노멀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슈퍼노멀이 되는 법을 했지만 누군가는 아웃라이어가 나올 거고, 그 사람이 우리 조직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아웃라이어를 만들어내려고 저는 계속해서 슈퍼노멀 공장을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모든 프로젝트는 크고 작은 운과 실력의 영역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력의 영역은 내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되고, 운의 영역에서는 빈도를 높여야 되고,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PD님, 그러면 직장인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다면 뭘 것 같아요? 저는 핑계의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핑계의 함정은 뭐냐면 핑계 자체가 함정이라는 게 아니라 핑계 되는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함정.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 옛날에 직장인 할 때 이런 생각했거든요. PD 직업 좋지. 그런데 그거 월급이 적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뭐 좋은 기술 배우고 다 좋은데 월급 너무 적으니까 이거는 금수저들만 할 수 있는 직업이야. 금수저들한테는 좋은 직업인 것 같아. 네트워크도 좋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그만두는 선택을 했죠. 네, 근데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핑계라는 거는 나에 대한 파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보통 이제 작고 못생긴 남자가 아주 뭐 키 크고 이쁜 여자랑 결혼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작고 못생겼으니까 그런 멋진 여자랑 결혼할 수 없을 거야. 그럼 어때요? 작고 못생기다는 거 자기가 인지한 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하냐면, 작고 못생겼는데 이쁜 사람이랑 결혼한 케이스 스터디라는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없어. 그럼 이쁜 여자랑 결혼한 케이스가 그냥 스터디를 해. 이 앞에 핑계라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찾은 답들이 다 틀리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거는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할 수 없어. 그러면 그 포인트를 할 수 없어에서 가는 게 아니라 너 맞아. 너 금수저가 아닌 거를 내가 깨달았구나. 학벌이 안 좋으니까 할 수 없어. 학벌이 안 좋으니까를 깨달았구나.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이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돌연변이라고 표현했어요. 원래는 여기서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 다 정상이야. 그게 정상인데 돌연변이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이 표에서 봤을 때 제일 끝에 있는 사람들. 그런 거를 발견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발견하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핑계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해야지 그 돌연변이를 이제 내 롤모델로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핑계에서 아이디어가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제가 렌탈 스튜디오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스튜디오 할 때 돈이 많았던 게 아니라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각출해가지고 했던 거래가지고 작아요. 작게 했었는데 저희 직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되게 유명했던 스튜디오가 있어요. 홍대 쪽에서 플러스준이라는 스튜디오가 되게 유명했는데 지금도 거긴 하고 있어요. 엄청 유명한데 거기에는 그런 연예인들이 오는데 잡지 촬영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들어올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한테 우리는 너무 작잖아요. 이렇게 좁은 데서 누가 잡지를 찍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딴 얘기 못하고 그냥 웃으면서 아 맞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 뭐 자격지심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나 그렇게 핑계대고 아 그래 그럼 우리 다른 시장 찾아보자 이게 원래 가는 방향이었는데 그날에 갑자기 이상하게 그거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데 잡지를 찍은 사진 사례. 와우. 그날 밤에 그걸 찾았어요. 막 그날 밤부터 한 일주일 정도 찾았더니 샘플이 있더라고요. 좁은 데서도 잡지는 찍어. 그래서 그거를 야 우리가 샘플 사진을 얘네 잡지 사진을 보고 그대로 우리가 찍어가지고 우리 스튜디오 설명하는 페이지에 넣어보자. 그랬더니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하퍼스 바자라고 진짜 유명한 잡지 있어요. 그때 한혜진 님이 와서 모델 한혜진 그분이 와가지고 촬영하고 그거를 기점으로 하고 뭐 한예슬 님도 오고 뭐 블랙핑크도 오고 레드벨벳도 오고 레드벨벳은 앨범 자켓을 저희 스튜디오에서 찍었어요. 웬일이니. 네. 그냥 그 핑계를 대고 원래는 평소에는 원래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때부터 깨기 시작했구나. 네. 그러면서 아 이게 핑계가 나를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구나. 핑계가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보통 그 어떤 핑계가 있을까요? 나는 학벌이 안 좋아서 또는 나는 아니죠. 직장인의 핑계는 이거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럼 그 핑계를 대지 말고 하라는 방향이 원래 기존의 그거였다면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잘 된 사람을 찾아봐. 너랑 비슷하게. 그게 유니크한 포인트야. 그게 너 색깔 만들어줄 거야. 아니면 이런 거 있어요. 직장인이 갖고 있는 고민. 저는 전문성 있는 일이 아닌데요. 전문성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걸 기반으로 뭔가 인스타그램을 키운 사람을 찾아봐.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처음으로 나이 40에 그때까지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그래서 이제 난 망했어. 난 이번 생은 망했어. 찾아보니까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막 부자 부모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은데 멀리 온 사람들 그냥 진짜 크게 멀리 온 사람들만 순서대로 찾아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돌연변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연변이에요. 원래는 그 상태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게 맞잖아요. 맞잖아. 그래, 맞아.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내 상태에 대한 인정이 필요해요. 그게 직장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 예전에 미국의 렌터카 회사가 ABC가 있었대요. 네. 제가 지금 회사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1, 2, 3등이에요. 근데 1등이 엄청 잘해. 2등 회사가 근데 맨날 광고를 자기들이 1등인 것처럼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등 회사가 계속 망해가다가 엄청 적자를 봤대. 근데 얘네가 마케팅 전략 바꿨어. 이걸 인정한 거예요. 나 2등이야. 나 2등이라서 이런 거 해. 2등이라서 이렇게 해. 그렇게 했더니 여기가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1등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어. 그러고 나서 이 회사가 엑시트했어요. 누가 딴 데서 사갔어. 근데 사간 애들은 거의 1등이랑 비등비등 하니까 이제 메시지 바꾼 거예요. 우리가 1등이야. 그 순간부터 다시 그 책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인지의 사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인지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은 누구, 2등은 누구, 3등은 누구, 4등은 누구 이게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얘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2등이야. 근데 인지의 사다리에서 순위가 바뀌지 않았는데 아직. 그런데 얘네가 먼저 1등의 축포를 터뜨린 거지. 사람들은 얘 뭐야 너 2등인데 왜 1등인 척해? 진정성이 없네. 진정성이 없네. 그렇게 된다. 근데 핑계가 없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자기가 인지가 안 된 거예요. 딱 봤을 때 인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인지가 되고 그거에 맞는 전략에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공감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의견은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해도 틀리게 들려요.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이 여성의 어떤 뭐 생리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거기에 강연자로 제가 올라가. 그 순간 여자들은 벙 찌는 거지. 너 그거 뭔지 알아? 제가 제정신으로 여기 왔나? 그 다음부터 제가 막 만약에 하는 뭐 거야. 생리할 때 뭐 이렇게 아픈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개소리로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30대 PD들의 퇴사 전략, 저 PD 출신의 30대고 퇴사한 사람이잖아요. 그 강의를 만약에 앉아있는데 제가 딱 올라가죠. 사람들 다 박수 치죠. 가자마자. 왜? 공감이 딱 되니까. 딱 되지. 예, 내가 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뭔지.